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정보톡방은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정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상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국내 증시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타랠리 정말 오기는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불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빌려서 산타를 좀 초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요즘 이 연말 좀 되다 보니까 또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 송년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타도 그래서인지 좀 연말에 오시기보다 좀 살짝 이른 시점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좀 기분 좋게 연말까지 증시가 쭉 상승하는 건 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좀 증시 자체가 이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고점 찍고 나서 지수가 쭉 빠졌죠. 자, 이때 최근에 추세 전환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추세 전환 나왔지만 이때 쭉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전에 고점 부근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어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25bp 인하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수는 빠질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이제 끝난다. 제로 소멸 지수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2주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아. 이태영 전문가가 이제 FOMC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빠진다 그랬어. 나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대형주나 빅테크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매매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락 나올 때 환호를 지렸을 것 같습니다. 눌림 나올 때 우리가 더 싼 가격에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 추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별 5개 중에 추세를 이제 별 4개 준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장기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 뺀 이유는 아직까지 단기적인 추세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딱 온전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힌 구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눌림 좀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당 고점, 최근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그때는 단기 추세까지 별 5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별 4개를 드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본격적인 AI 시대 반도체 단가 올라가고 DRAM 가격 올라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수요가 더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은 증시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당장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소실됐다. 그럼 이제까지 올라온 거 뭔가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지수가 같이 빠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도 함께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증시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와서 올라간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수급 자체는 현재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외인이 이제 팔고 있는 이 주식을 저점에서 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관도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매수에 나서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11월 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에 주식을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과매도, 순매도 1위, 2위가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2주 사이에 반도체 수급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반등, 그러니까 주가 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위한 좀 상한선이 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어디까지나 주가 상승에
한계점이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주식은 오히려 더 주가 성장하면서 끝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꼭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국인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3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테마가 붙는 바람에 오늘 장주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가버렸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기관의 대량 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3표 시멘트가 아주 기분 좋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해당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가버려서 좀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또 관련된 섹터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급등 임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증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 쉽게 말씀드려서 이슈가 터지는 섹터 종목이 중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쿠팡에 따르면 이제 뭐 개인정보 다량의 유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 섹터가 우리가 기대해 보시겠고 혹은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 젤렌스키와 이제 회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종전 사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더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마찰이 더해지게 되면서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중소형조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세 가지 이슈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냐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한번 재건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재건주 왜 하필 지금 재건주일까? 보안주 보면 안 되나? 하실 텐데 보안주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땐 재건주가 조금 더 유력하다. 자세한 부분 다음 주 저랑 같이 만나보고요. 뒷부분 힌트 주목 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는 나쁘지 않지만 모멘텀과 수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이미 선반영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미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특히나 방향성 없는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사실 늘상 강조해 주셨듯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등이 임박한 종목은 테마성 종목이라고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뭔가 이렇게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 뭘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섹터가 대체 무엇인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오늘 계속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왜 네. 나는 이 흐름에 못 따라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시장이 그동안 쭉쭉 올라오다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좀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지수 올라가네? 내 것도 올라가겠지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최근 3년 동안 추이를 봤을 때 팬데믹 이후로 시장은 늘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던 차별화된 장세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수 많이 올랐었는데 내 포트는 왜 그대로일까? 아니면 내 포트는 왜 계속해서 시장 대비 올라가지 못할까? 시장에서 올라간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불기둥 나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여러분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뭐 시장 뭐 올라가겠지. 코스피 5천 간다던데 그냥 가면 냅두면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이 빠질 때는요. 올라가지 못할 때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빠질 때는 더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테마성 장세가 온다 말씀드릴 때 나중에 테마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이거 이태원 전문가 급등 나온다 했던 섹터였는데 급등 나왔네? 상한가 왔네? 나도 한번 사볼까? 그때 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분들도 고민 많으실 텐데 앞서 이제 해당 말씀드렸던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릴 테마 섹터 또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 톡방 안에 저와 함께 인사이트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자세하게 재원 섹터를 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지 한번 이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FOMC 통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건설 경기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 혹은 시멘트 혹은 철강
이런 섹터들이 급등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표시멘트라는 시멘트 관련된 기업도 테마성 이슈가 붙게 되면서 상한가 갔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건설, 재건 이렇게 붙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건설 중에서도 딱 이 부분 집중하자. 바로 우크라 재건 관련 섹터입니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에 진출하게 되면서 재건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상당히 큰 시장이 앞으로 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에 돌입하겠다 발언함에 따라서 현재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주가에도 슬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11월 초에 AI 거품론이 터지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 모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AI 거품론이라는 거는 AI 관련주가 쭉 올라갈 때 다른 AI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거품 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죠.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런데 건설, 우크라 재건 이쪽은 AI와 정반대죠. 거품론이 낄래야 낄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동안 건설 경기 관련주들은 오른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많이 머무르고 있고요. 과거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현재 대부분 과매도 딱 진바닥 구간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아주 싼데 현재 이러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슈, 모멘텀, 테마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슈가 슬슬 이제 실체화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종전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심지어 주가는 지금 아주 싸네? 더 빠질 자리도 없네? 바닥이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바닥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건, 건설 쪽은요, 이렇게 AI 거품론 이야기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영역인 건설 섹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 우크라 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재건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우크라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와 함께 가자 지구의 평화를 논의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 논의는 이제 1단계 휴전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요. 이제 2단계 진입 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 이후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과 더불어서 이제 가자 지구 재건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한다면 충분히 바닥 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설, 저는 뭐 그거 했다면 마이너스던데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을 잘못하신 겁니다. 테마주가 위험한 거 아닌가 하실 텐데 테마주도요. 사이클이 시작할 때를 잘 타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제약바이오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바이젠셀 15분 내내 강조드렸죠. 최근에 10거래일 만에 220% 올랐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들 테마가 끝나갈 때 이거 많이 올랐네? 나도 한번 사보지 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테마가 터지기 전에 사이클이 시작되는 산업 안에서 개별 이슈, 모멘텀, 호재가 있으면서 테마가 부각된다? 이런 건 급등 나오기 전에 사야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나 보다. 사면 늦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시장 사별화된 장세 나오기 때문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섹터, 산업 종목군 주가 터지기 전에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가 올라가서 사면 늦어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다 유동성 자금도 빠르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사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대량거래 장대 한번 터지기 전에 바닥에서 사자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우크라 재건 관련된 섹터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헤드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섹터로 재건 섹터 가져와 주셨죠. 먼저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진했던 건설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기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AI 거품론이 무서우셨던 분들에게는 걱정 없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걱정 없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섹터들 가운데서도 이 건설 섹터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또 역시 우크라이나 협상이라는 이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전쟁을 끝낼 기준을 담은 문서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직 새 종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까지는 종전 합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재건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혹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오늘 여러 가지 건설 재건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 테마, 이 사이클 안에서 탑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좀 가져와 주신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테마주 중에도 우리 관련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관련주라더라 해가지고 샀는데 이 주목 저 주목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 이런 경우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1주 전이었나요? 이번 주 초였던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들께 유리판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유리판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근거가 유리기판 관련된 공정 안에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당 종목 다좀 왔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서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은 우크라 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풀리는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예산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했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 재건의 1순위는 도로, 교통, 전력,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복구가 가장 1순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도 도로, 교통, 토목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자, 재건 예산 구조상 이 토목 같은 경우는 첫 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관련주 중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더해서 한국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급성장한 아주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죠. 24년도, 25년도에 정부 또한 한국 기업이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했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공공 토목 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정부의 공기업 발주 프로젝트에 상당히 적합하다. 무슨 말이냐? 이 SOC 사회적 인프라 건설에 도가 텄다. 프로젝트 경력이 많다. 경력자다. 기술자가 상당히 많고 그만큼 기술 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재건 사업에 참여했을 때도 짧은 시간 안에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기술 잘 쌓여 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꾸준하게 이 SOC를 이제 수주를 해당 기업이 해오게 되면서 이러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우크라 재건 또한 아무 무리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조그만 지역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구로 규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 기반의 토목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단위의 공공공사 SOC 사회적 간접 자본이죠.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최근에 재무도 상당히 튼튼하게 좋아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몸집이 커져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SOC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요. 그만큼 또 인력도 많이 확충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좋게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 나가서 해외까지 본격적으로 재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 재건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해외 진출 시에 본격적으로 재무가 빠르게 퀀텀 점프를 통해서 가장 높이 주가가 단기간에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 종목이 단순하게 기대감만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 연매출, 수주 잔고 규모가 이제 토목 업계 다른 종목군들 비교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실적 대비. 그 말은 뭐다? 이렇게 이슈, 모멘텀, 테마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싼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들은요. 보통 이렇게 재무가 좋으면서 주가는 바닥일 때, 저평가일 때 반드시 빛을 발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주 하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뭐 테마 나왔네? 그럼 이거 사보지 뭐 저거 사보지 뭐 혹은 어떤 종목이 뭐 대장주래 이거 가장 많이 올라가네? 이거 사 하시는데 대장주들은요 시장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거의 바닥 구간에 위치하거나 혹은 실적이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거나 혹은 과거에 적재였는데 흑자를 기록했을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해당 종목이 바로 이 조건에 딱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냐? 이 테마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해당 종목은 반대로 실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현지에 해당 기업은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0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도로 건설 자재인 에코스 아스콘 생산을 본격화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크라 수도 키우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9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우크라 수도에 이 기업이 도로를 까겠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우크라 안에서 이제 뭐 현지 자회사 세워지지 않은 기업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 자재들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재건에 막대한 자금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현지에서 공급을 통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다 그냥 뭐 한다더라 아니면 뭐 기대감 실체가 없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실체가 있습니다. 우크라 현지에서 현재 차근차근 우크라 재건 사업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 여기 더해서 우크라 최대 철강 기업인 매트 인베스트와 협약을 체결했어요. 뭐냐? 10년 동안 총 4,200만 톤 규모의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다른 기업들은 다 여기 가까운 국가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뭐 자국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을 통하다 보니까 유통비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히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현지 자회사도 세우고 우크라 현지 안에 철강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현지에서 철강 슬래그 원자재를 조달해서 옵니다. 현지에서 만들면 돼요. 우크라 안에 대부분 공장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공장, 기업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기업들과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기업들도 얼마 없겠죠. 이 첫 번째 히드 종목이 바로 우크라 현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유수의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다른 기업 경쟁자 대비 상당히 유리하다. 그 말은 즉 영업이익 또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기대감, 실체가 있는 이러한 이슈, 요인, 모멘텀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이제 증권 산출평을 보도록 할게요. 증권사들은 이 종목이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 나왔죠. 국내 유일, 세계 유일, 혹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특정 산업 안에서 경쟁자가 없거나 아니면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경쟁자가 일절 없이 특정 산업이 한번 커지게 되면은 모든 이 영업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 유일 이런 키워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해당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이다. 이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금 막 터지고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직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쟁 후에 인프라 시장의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이렇게 정말로 좋은 호재도 있고 이슈도 있고 실체도 있는데 차트는 그럼 그만큼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먼저 볼게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도 때 빨간색 가격대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2,500원이에요. 2,500원 가격대를 지지하다가 반등하다가 어느 순간 가격대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투매가 나옵니다. 언제죠? 팬데믹 때죠.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과거에 저항 구간이었던 빨간색깔 선 2,500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 빠지고요. 다시 한번 터치
빠져 돌파하지 못하죠. 어느 순간 강하게 돌파가 나옵니다. 이 구간대. 이 구간대가 언제죠? 2024년도죠. 바로 우크라 재건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중장기 추세 자체가 주봉상에서 고점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추세 상방전환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중장기 추세 상방전환 좋아요. 쭉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다시 한번 주봉상 차트가 중장기 이평선 120선을 지지하면서 빨간 색깔 가격대, 과거의 지지, 저항 역할을 했던 2,500원 가격대 구간에서 최근 주봉상에서 첫 번째 돌파, 두 번째 돌파, 그리고 세 번째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 주봉상 60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상에서도 본격적으로 종가상 2,500원 위로 안착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밑에 있는 주봉상 122평선 또한 튼튼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더해서 과거에 강력했던 매물대가 형성된 2,500원 가격대도 본격적으로 안착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봉상에서도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추세 저항 구간을 최근에 돌파 성공하게 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일봉상 2선 돌파와 함께 단기 추세 상방 전환 이제 2,600원 찍고 눌린다는 구간입니다. 현재 2,500원 주봉상 돌파 나왔고 눌림 시 해당 종목 담아가야 일봉상 이전의 고점 뚫고 급등이 나오면서 주봉상에서 앞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전의 고점 가격대 얼마죠?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현재 가격 2,500원대입니다. 3,000원까지 주가 괴리 500원 정도 돼요. 단기간에 올라가야 된다면 주가 괴리 500원이니까 약 20%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가져가려고 테마주하는 거 아니죠.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이전에 1파 그리고 2파 3파 나오게 되면서 정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3,500원 뚫고 올라갈 때는 재건에 대한 실체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지금은 현재 기대감을 잊고 그리고 현재에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크라 재건이 시작될 때는 이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닥에 잡아야 앞으로 쭉쭉 올라갈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께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제약바이오 로봇 많이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바이젠셀도 저점에서 공략해서 최근에 10거래일 만에 220%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공략하시고 높을 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포트를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건 테마주를 바닥에서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 제가 있는 정보 특방 다 아시죠? 하단 QR코드 입장하시면 그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타점, 전략도 저와 함께 잡아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들 포트도 드라마틱하게 불기둥 얼른 만나보시 바랄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해당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풀리는 분야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해당 테마가 부각되는 즉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보증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공공 토목 실적이 또 많기 때문에 재건 사업에 참여했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기업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국내 기업 중 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유일, 독점, 국내 최초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흘려듣지 마시고 이러한 이슈들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모멘텀뿐만 아니라 주봉, 일봉상의 흐름까지 꼼꼼히 체크해 봤고요. 추세 상방 전환에 성공했다가 다시 빠진 상황이고 또 최근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림 나오는 구간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눌림 구간, 타점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좀 순환매 장세가 빠른 시장에서는 역시 짧게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타와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해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특히 뭐 일동제약 같은 바이오주 무섭게 네. 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올리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단타하실 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들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으로 단타를 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단타할 때 많은 분들께서 그냥 뭐 이 종목 급등 나오네 빠지면 사야지. 오케이, 내가 서점에서 공부해봤는데 세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것만 잘하면 된다더라. 그럼 뭐 이제 20일에 매일매일 2%를 수익을 내면은 이게 나중에 복리 왕복이 돼가지고 500만 원이 뭐 2천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을 잘 보고 그리고 종목을 잘 고른다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고 또 몇 시 언제 사야 될지를 모르시고 또 어떤 섹터가 좋은지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잘하면 되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좋아 보여 사봐. 플러스 2%안 오네 마이너스 2% 손절. 이거 마이너스 손절했으니까 이거 한번 사봐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잊으시고 저와 함께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종목에 대한 선정은요 장 초반에 다 끝이 납니다. 단타할 때는요 특정 종목을 딱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단타할 때 두 종목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종목 딱 한 종목만 골라도 우리가 2%가 아니라 매일매일 플러스 10% 수익화 또한 가능합니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는데 장 마감 시에는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질 수 있는 즉 장 초반부터 큰 손해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공략해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단타 검색기에 다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세요. 강한 종목? 그냥 오늘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강한 종목이라는 자체가 이미 대부분 시장의 장 초반에 결정이 나요. 그런 종목군들 찾는 방법이 저희들은 단타 검색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당 단타 검색기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단타 검색을 통해서 개장 이후에 15분 간격으로 지켜보시면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을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장 개장하고 나서 9시 5분까지 지켜보시거나 혹은 그때까지 봤는데 포착된 게 얼마 없다 하시면 10시까지 지켜보셔도 돼요.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9시 15분까지 봤을 때 해당 종목 큰손 유입되면서 단타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엠파동이 포착됐다. 이때가 베스트예요. 9시 15분에 포착되는 게. 그런데 요즘 시장이 단기간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실종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시 30분, 45분, 10시 때 나온 게 있었는데 가장 베스트는 9시 15분에 포착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때 포착된다. 그럼 매수 언제 하느냐? 15분봉 캔들 기준을 보기 때문에 9시 15분봉까지 지켜보면서 검색기에 포착됐다. 그러면 9시 15분 1초 되는 시점에 다음 캔들로 넘어가요. 다음 캔들 만들어질 때 그때 현재가의 매수 그리고 나서 플러스 10% 수익 구간이 되는 가격대의 매도를 미리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타 하실 때 돈을 못 버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타는요 그냥 딱 자리 만들어지고 15분 상에서 캔들이 완성되면요 그냥 시장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매수 타점, 맥점 잘 잡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수익 매매든 단타든 플러스 10% 수익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책에서 봤을 때 플러스 2%대 매도하라던데 해가지고 그냥 지켜보세요. 나중에 혹시나 떨어지면 내가 손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사고 나서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금 빠지면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매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플러스 2%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해도
플러스 뭐 1.4, 플러스 1%.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세요. 또 올라가죠? 아, 괜히 팔았네? 추격 매수. 그것도 빠져. 아, 괜히 샀다. 그럼 또 본전 오면 팔아야지. 또 본전 때 팔리죠? 그럼 또 올라가. 아, 괜히 팔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장중에 주가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안하십니다. 그냥 타점만 잘 잡으면 플러스 10% 가격대에 미리 매도 걸어두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샀을 때 가격이 매수 타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가 올라가다가 빠지게 되면 이거 내가 지금 수익권인데 또 도로 토해내서 손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불안함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올렸는데 불안해서 그냥 매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플러스 1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 플러스 1.5 여기서 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타할 때는 제가 단타 검색기 안에서 포착되면서 큰 손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가서 공략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단타 확률은 떨어진다. 가장 베스트는 9시 15분에 포착되는 종목이다. 좀 더 미뤄진다 하더라도 10시를 넘어가지 말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동제약이 장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이제 저렇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검색에 포착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N파동.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급등주의 기본이 되는 급등주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 N자, N파동입니다. 대부분 단타는요, 이 N파동만 잘 포착되면은 다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급등 나왔던 일동제약 볼게요. 해당 종목도 15분 봉 캔들입니다. 15분 봉 캔들. 바닥 찍고 한 차례 반등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는 N파동 나오죠. 다시 한번 주가 빠졌다가 또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는 N파동이 나옵니다. 어디서? 이제 고점 뚫고 눌림 나오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N파동이 나와요.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갈 때 있죠. 여기서 N파동이 나옵니다.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전고점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1차적인 반등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네? 그럼 매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검색에 포착이 안 됐어요. 잘 보시면 고점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정확하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장 초반에 해당 종목 검색에 포착이 안 됐는데 오늘 포착이 됐어요. 오늘 포착되면서 일동제약, 제약바이오네 이태원 전문가 말했던 요즘 시장의 트렌드네. 제약바이오 로봇 더해서 원자로 보자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나 원전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검색해 뜨면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슈어소프트테크 여러분들 히트 종목 공개 드리고 나서 최근 20% 올랐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원전, 뭐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건요. 장초반에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요.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트렌디한 종목을 공략하셔야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 트렌드의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이 트렌드인데 이 종목이 이태원 전문가 준 단타 검색에 떴네. 큰 손이 들어왔다는 뜻이구나. 그러면은 15분 다 지켜보시다가 오케이 9시 15분에 검색이 포착됐고 9시 15분 1초 넘어갈 때 새로운 캔들 만들어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플러스 10% 미리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 아주 쉽습니다. 단타라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매수하자마자 그 순간순간에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정말 좀 극단적 예시를 들자면 워렌 버핏이 정말 좋은 기업을 찾고 투자할 때 매일매일 봅니까? 뭐 중간중간에 호가 확인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올라가는데 뭐. 요즘 시장 주도 섹터잖아. 요즘 시장 트렌드잖아. 큰 손 들어왔잖아. 그럼 주가 올리겠지. 단타 똑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응하면서 굳이 막 눈 빠져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요즘 시장 트렌드 안에서 큰 손이 들어오면서 검색이 포착된다? 올라갑니다. 왜? 트렌디한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할 때도 나 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켜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기 돌려보시고 포착됐네? 15분 오케이 여유있게 매도 하면 돼요. 굳이 어떤 검색기 뭐 여러분들이 뭐 단타 하시면서 뭐 어떤 종목이 장 초반에 급등 나오네? 올라간다? 부에 걸려 그래. 시작가 매수.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15분 간격으로 캔들 만들어지고 나서 기다리세요. 만약에 9시 5분에 이른 시간에 검색이 포착됐다. 그럼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15분까지 10분 있잖아요. 파장 끼고 지켜보세요. 주가 흘러가고 있네. 15분 됐네. 윗꼬리 크게 안 달렸네. 오케이. 10분 기다렸어. 오케이. 차트 좋고 매수. 그리고 플러스 10% 매도. 걸만 두면 됩니다. 굳이 뭐 지금 막 땀 흘려가면서 뭐야 무슨 뭐 뉴스 터졌나? 찾아보고 정신없이. 단타는요. 그 정신없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간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제약바 같은 경우도 삼성 에피솔딩스라는 종목도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엔파동이 형성되고 나서 정고점 악성 매물 테스트 그다음에 고점 뚫고 급등 나오면서 해당 종목은 또 특히나 더욱더 강한 호재가 터지면서 10%가 아니라 더 많이 20% 이상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해당 종목도 15분 봉상에서 엔파동 포착되죠.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가죠. 이전에 고점 매물 테스트 소화는 엔파동이 포착되고 나서 고점 뚫고 올라가는 추세 돌파하는 15분상 캔들 검색에 포착되자마자 플러스 10% 수익권 급등 나와줍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검색에 들어왔네. 오케이 큰 손이 들어왔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냥 15분 기다리다가 추세 돌파 나왔네. 종고점 뚫었네. 그럼 그냥 15분 딱 시간 다 채워서 기다리세요. 굳이 검색에 떴다라고 해서 아주 5분밖에 안 되는데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중간에 또 매도 압력이 나오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5분봉 기준으로 차트가 완성되는 것만 들어가고 매수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다. 직접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보세요. 전문가는 매매를 어떻게 하나. 혹은 아직까지 내가 좀 단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 형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로봇,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이런 섹터 안에서 검색에 포착된다면 그 종목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단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단타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거나 혹은 내가 아직까지 플러스 10% 단타로 두 자릿수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혼자 했을 때 스윙 매매를 절대 돈 못 법니다. 주식 매매할 때 가장 빠른 시일 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타로 상한가하는 종목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표 시멘트도 엔파동 나오면서 웬 기관의 수급이 포착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해당 종목 오늘 여러분께 헤드 종목 갖고 오려고 했는데 또 이슈가 크게 터지다 보니까 바로 상한가 지켜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이제 막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 해당 종목명 놓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제가 종목방 안에 입장해서 종목 받아가시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헤드 종목은 이렇게 단타 검색에 포착될 수 있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우크라, 재건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를 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잊으시고 전문가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단타 검색기로 편하게 두 자리 수익을 챙겨 가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미 오전장이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엔파동만 확인하시고 또 플러스 10%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이런 노하우가 담겨 있는 단타 검색기로 10% 이상의 수익을 9연속 기록해 내셨습니다. 나도 전문가님처럼 이런 수익을 거둬보고 싶지만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로 단타 검색기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 20분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셔야 이제 공개되는 검색기가 포착해낸 두 번째 종목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두 번째 히든 종목 전문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뭐 단타 검색기 덕분에 남들 계좌는 다 빠지는데 나 홀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네. 나도 이 종목 좀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 놓치셔서 좀 아쉬웠던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의 후속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 재건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첫 번째 종목 대비 빠르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냐? 재건 관련 테마와 더불어서 신기술 갖고 있는 폭발력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 두 번째 히든 종목 주인공이 됐고요. 이제 전쟁으로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건축물이 20만 동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보수가 필수인데 전통적인 공사 방식으로는 속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건축할 수 있는 3D 프린팅 건설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바로 이 3D 프린팅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용 3D 프린팅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전제목구 등 인력도 부족하고 안전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그리고 무인 건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바로 이 무인 자동화 시공 로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 현장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신기술 바탕으로 우크라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상장된 이래로 형성했던 단기 고점, 여기 고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쭉 추세를 이어봤더니 최근에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추세 이탈, 과매도, 다시 한번 돌파, 다시 한번 또 하향하면서 또 과매도, 다시 한번 또 돌파, 또 과매도가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제와 오늘 빨간 색깔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일봉상 62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62평선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최근엔 62평선을 올라갔다가 빠졌는데요. 어제 드디어 다시 한번 62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단 구간의 목을 빼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돌파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60 수급선 돌파와 함께 강력한 중장의 추세 위로 고개를 내밀면서 오늘 바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갭상승 음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 뭐다? 바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해당 종목 앞서 첫 번째 헤더 종목처럼 곧 터질 수밖에 없는 우크라 재건 관련된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자세한 종목명은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 입장하셔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 인사이트 같이 받아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들 계좌도 따뜻하게 제가 달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는 만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재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주가 흐름 일봉으로 만나봤습니다. 어제 다시 62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더 자세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장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결국 전문가님께 바로 미장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결국에 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상승했거든요. 뭐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저희는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계속해서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금리 인하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AI 관련 좀 봐야겠죠. 근데 해당 종목이 바로 AI 관련주 돼 있고요. 미장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는 AI인데 여기 더해서 하나 더 방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국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돔이라는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해당 미장 히든 종목이 갖고 있는 AI 분석, 데이터 통합, 의사결정 지원 기술이 이제 골든돔의 일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바닥에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고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최근에 추세상 해당 고점 추세 저항 구간들을 첫 번째 돌파한 이후로 눌림 나면서 현재 해당 빨간 색깔 추세 저항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금리가 인하됐고 이제 충분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1차 눌림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의 추세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과거에 계속해서 지지 흐름을 보였던 저항 흐름을 보였던 가격대를 최근 이틀 전에 지지를 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중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 라인 확보와 함께 추세 저항 구간을 막 돌파 임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AI 관련주로서 그리고 미국이 발표한 국가 전략 보고서 안에서도 골든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지금 종목 특방 안에서 같이 종목명과 타점, 전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자세한 타점들 정보 톡방 입장하셔서 저희 준비 내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